손자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첩보전이었다. 고대 병법과 손자에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손자가 싸움을 피하는 중요성을 힘들게 되뇌이는 것도 전쟁이란 엄청난 경비와 막대한 인민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자는 당시 소국이었던 오의 왕에게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므로 강대국과의 전쟁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큰 희생을 치르려는 전쟁을 피하거나 어떻게든 싸워야 할 때 이기기 위해 적국의 정보를 알기 위해 자귀나 복록을 주는 걸 아까워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손자는 생각했다. 손자 13장 편의 마지막 장 전부를 할애하고 말하고 있는 손자의 스파이에 관한 생각을 읽어낸다. 우리 진에 잠입하고 있는 적의 스파이는 이익을 주어 잘 유인하여 우리 편으로 만든다. 이중 스파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스파이를 이용하여 적의 상황을 알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도된 상황을 믿게 할 수 있어서 적적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첩자의 정보는 모두 군주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중 스파이의 경우에는 가장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 간첩이야말로 전쟁의 관건이다. 20세기를 대표해 냉전의 행방에도 큰 영향을 준 스파이 사건 공조가 된 것뿐이지만 의 대부분이 이중 스파이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KGB 제적의 이중 간첩이 프랑스 첩보기관에 1년간 3,000점이나 되는 비밀 문서를 유출한 사건은 서연방의 붕괴를 앞당겼다고 할 정도다. 또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3K 노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007 제임스 본드 필자에게 있어서는 존 코네리 버전이 가장 인상적이다 등은 전혀 공상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일은 어둠에서 이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들키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정신적 압박으로 힘겹다. 앞서 말한 KGB 간첩도 정신적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됐다. 그리고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서 밀회하던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며 그녀를 찔렀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관을 총살함으로써 체포됐고 이후 간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물론 최고의 간첩 사건이란 작전 수행자와 상사 이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을 터이니 세간의 칭찬을 받을 일도 없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거나 반대로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모국을 지킨다는 때에 준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중 스파이의 경우는 금전적 동기에 의한 것이 눈에 띈다. 보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총수억엔 단위가 되는 일도 많다. 그래도 간첩의 일은 목숨을 거는 위험의 비율에 비해 열매가 작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정자는 그들을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내각 관방의 내부 조직인 내각정보조사실이 있다. 그 외에는 경찰청 경비국 공안경찰 외무성 국제정보통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법무성 공안조사청, 해상보안청 경비군안보 등이 있지만 CIA나 MIU과 같은 국가적인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은 전후 체제가 완강하게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야 개헌의 기운이 고조되면서 현안의 자위대 문제도 차츰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침략자에 대해 군대에서 방어하는 것은 손자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수단이다. 선진국들이 첩보전에 주력하는 것도 막상 전쟁을 치르면 국민이나 국가에 큰 부담이 생기므로 간첩 전쟁이라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독재자라도 스스로를 포함한 세계를 파멸시키는 핵 미사일의 버튼은 누르고 싶지 않다. 2차 냉전에 이르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미국이 진짜 저지하고 싶었던 것은 공산주의 중국이 간첩 행위로 첨단 군사 기술을 훔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간첩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간첩방지법이 없는 일본에서의 법 제정이 시급하다. 제1차 냉전에서도 KGB 활동의 대부분은 미국의 군사 첨단 기술의 도용에 있었다. 역사는 되풀이하지만 일본이 스파이 천국으로 몰려든 지 오래다.
간첩방지법이 없는 일본은 특히 공산권 간첩의 활동이 활발해 보여 큰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다. 또 미국으로서도 대공산주의 중국과의 싸움에서 일본이라는 정보 유출의 수도꼭지를 막겠다는 사정이 있다. 제1차 냉전을 방불케 하는 세계적인 첩보 정보 전쟁 속에서 일본도 CIA, M16, 모사드와 같은 본격적인 첩보기관 설립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되돌아보면 미국이 스파이라고 지목하는 ZTE나 화웨이는 스파이 행위의 제한이 부족한 일본에서는 하고 싶은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른바 한이 트랩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국 정부를 옹호하고 일본을 공격하는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의 발언도 눈에 띈다. 간첩 사건의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안개 속이지만 빙산의 일각만 봐도 일본의 정보 활동 후진국 행태는 일본 국민과 일본 기업을 지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흔히 사기꾼으로 보이는 사기꾼은 인류다라고 말한다. 즉, 인류 사기꾼이라는 것은 어디서 보나 훌륭한 신사숙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류 간첩은 어느 뭐로 보나 양식이 있는 일반인 혹은 부자 등의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없어 첩보 활동이나 공작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